어,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7장,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8장, 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두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암으로 사망하는, 어, 비율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하고 합치면 사망 비율의 약 65%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10월에 마이 웰리스 랩이 출시가 되는데 예, 녹색 그래프로 갈 거냐 빨간색 그래프로 갈 거냐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건강검진 항목의 주요 항목이고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건강관리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오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어, 지난주에 했던 거는 과당이 간으로 가서 과당 100%가 다 간으로 가죠. 콜라라든가 뭐 이런 설탕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고 중성자 지방을 이제 많이 만든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어,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당이 하는 일은 또 간으로 가서 요산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이제 노벨상을 탄 물질이죠. 예.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당은 고혈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심혈관 질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스타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선택이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의 아버님이 그 지질 이상 지질 혈증 진단을 받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과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 처방을 받았는데 결국은 돌아가시죠. 병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사망 원인도 심장마비와 뇌졸중 이게 이제 주요 원인이었는데 심혈관 질환으로는 1년에 매년 약 1,8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1,8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 정도가 되는 인구인데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거에 해당되죠. 이거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은 이제 죽색 죽상동맥 경화증인데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심부전, 실명, 팔다리 절단과 같은 아주 끔찍한 어, 죽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의료계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국 심장협회는 건강한 심장이라는 인증 마크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콜릿 맛 시리얼에다가도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요. 설탕 코팅된 시리얼에다가도 하고요. 과당 과일 주스에다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국립심장재단은 맥도날드 피시버거, 치킨 맥너겟, 피자, 파이, 소시지로 이렇게 맛있지만 건강에 안 좋은 이런 거에다가 이제 심장 인증 마크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식품산업과 제약회사가 힘을 발휘해서 공중보건 분야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료비와 정부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스타틴. 그리고 식생활 일부를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어,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타틴 복용하면 진짜 혈관 질환이 감소하느냐?
이 책을 자세히 보면 1%인가 36%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 말장난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말장난을 치고 있냐면, 절대 위험 감소율은 1% 미만인데, 상대 위험 감소율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을 복용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어, 약을 복용하면 1.9%가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가짜 약을 복용하면 3%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와 1.9%의 차이는 이제 1.1%인데, 1.1%가 3%에 36%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스타틴 약을 먹으면 어, 심장마비 위험이 상대적으로 36% 감소한다. 근데 절대적으로 1%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1%면은. 상황은 이렇고요. 그러면 약의 부작용은 없느냐? 스타틴 계열 약의 부작용은 암, 백내장,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골격 이상증, 근육 부작용. 그러니까 1%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나머지 99%가 이런 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주범으로 보는데, 에, 그걸 잡기 위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어, 떠다니거나 커다란 LDL이 있고 작고 조밀한 LDL이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LDL은 약 80%고 스타틴으로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하는데 문제는 이 80%의 큰 LDL은 심장 질환에 위험하지 않고 스타틴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이 작고 조밀한 LDL인데 심장 질환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탄수화물 먹을 때 이제 증가하고요. 근데 스타틴 약으로는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 약을 먹거나 LDL 요 수치가 심혈관 질환하고 승관계가 약한 이유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약을 계속 처방하느냐? 어, 사망 원인 1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병원을 찾아가는 거. 그럼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제약회사와 이미 거래가 형성이 돼 있고 약을 처방하는 거죠. 소용도 없는 약을 계속 먹고 부작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어떤 요인이 심혈관 질환을 위험하게 하느냐. 인슐린 저항과 중성지방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요. LDL은 굉장히 작죠. 네, 퍼센티지가 작죠. 그 다음에 당뇨병, 대사증후군, 고혈압, 비만, 흡연 이런 요인들이 예,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이나 중성지방을 해결하는 게 심혈관 질환을 어,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툴이 될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서 이제 해보면 마이 웰리스랩 가이드북에 보면 혈행 개선, 혈압 조절, 혈당 조절, 혈중 지질 개선에 이런 솔루션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솔루션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자 단식 책에 보면 어, 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뭐 체지방률, 혈압, LDL,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어, 암 재발 방지, 뭐 자가포식, 항산화 방어 기전, 뭐 등등 MTOR 감소, 인슐린 감소,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3일이나 2주 디톡스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어, 앞에서 나왔던 이제 에, 영양 성분들을 이제 먹게 되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이 여자 단식이다 해서 남자는 안 읽어도 되느냐. 근데 이 책의 약 70%가 남녀 공통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면. 그래서 30%는 여성 전용이지만 호르몬과 관련된 70%는 남자들도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논문에서 찾아보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누수가 발생해서 심장을 공격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TMA라는 성분으로 바뀌고 유해균이 간으로 가서 TMAO라는 걸로 바뀌어서 심장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심장을 두 갈래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장누수로 공격하고 간을 통해서 이제 심장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도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장 암에 대한 거짓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은 DNA 손상이 누적돼서 생긴다. 이거는 이제 일부는 맞고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이제 법안을 서명하죠. 암 관리에 관련된. 그래서 16억 달러, 엄청난 돈을 암 연구소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정복하겠다고 했는데 정복을 못하죠. 최근에 이제 대통령진의 오바마 대통령도 달 착륙과 연관시켜서 이제 캔서 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암을 정복한 최초의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문샷 2.0을 했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도 결과는 암 사망률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결국 암과의 전쟁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세포의 특성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장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양을 만들어내고 온몸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되고, 그다음에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이고. 모든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수술, 잘라내는 거, 방사선으로 태우는 거, 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표준 치료가 돼 있는데 그다지 성공적이 않은 거죠. 어, 암세포는 또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세포를 계속 못 살게 굴거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아,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세포가 죽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전암세포로 됐다가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론인데 암 유발 DNA 변이 지도라는 걸 이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33종의 암 유형을 분석해서 암의 유전적 작용을 밝혔습니다. 이게 완료된 게 이제 2018년인데 추가 연구를 해보니까 암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355개 암에서는 변이가 전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변이가 비암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즉 유전자 변이로만은 암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들이 일부만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암은 어떻게 에, 대사를 하느냐? 포도당을 주로 원료로 하는데 암세포는 어, 17분의 1에 그 해당되는 굉장히 느린 어, 발효, 당분의 포도당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17배의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암세포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이 있으면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포도당을 계속 먹고 있으면 과당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뭐 쌀밥, 뭐 빵, 밀가루 뭐 이런 걸 계속 먹게 되면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에, 암세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과학이 밝혀낸 거는 뭐냐면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것도 이제 1930년도에 밝혀진 건데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로만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에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퇴치를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하고 암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분에게 암에 대한 분석을 연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암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암세포를 쳐다보는 거죠. 쳐다봤더니 암세포의 특징, 성장, 죽지 않는 거, 전이하는 거, 그다음에 포도당을 분해해서 쓰는 거, 이 네 가지 특징을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고 다세포 생물에 있는 세포는 이런 특성이 없는데 암세포가 이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다세포에 있는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단세포로 역진화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과학적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앨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중에 하나가 DNA 돌연 변이가 아니라 이 실험은 뭐냐면 어, 암 돌연 변이가 발생한 DNA 핵을 정상세포에 주입하면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암세포에 DNA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세포 활동을 하기 때문에 DNA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게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어, 정상핵과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었더니 정상세포에다가 암세포로 바뀌고 어, 죽게 되더라. 이런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DNA 돌연변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어떤 세포 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암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암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포도당, 맛있는 독으로 자신을 천천히 죽이는 행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 단식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3일 단식을 하면 면역 시스템이 재부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13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암 재발 방지가 된다. 약 65% 정도의 암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디톡스를 병행했을 때 암세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연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암과의 관계에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림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면역세포한테 화학물질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종양세포로 가서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면 이렇게 에, 다양성이 적은 환자보다 다양성이 많은 환자가 더 오래 살더라.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거에 관측이 됐고 이게 이제 암치료에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의 모토는 이제 그 MIT 화학과 교수가 세포 레벨, 분자 레벨에서 암을 분석을 했는데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가 되는 이유는 영양소가 결핍돼 있거나 독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 나쁜 유전자가 켜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약품들을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는 이런 6가지 경로를 할 때 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고 암세포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암을 굶기는 연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굶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고, 그거를 실천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서 살아난 분이 책으로 쓴 건데요. 암은, 어, 포도당을 주원료로 하는데, 포도당이 안 들어오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어, 단백질 중에 이제 글루타민만 사용을 하는데 암세포들은 글루타민의 화학적 경로를 차단하거나 지방의 화학적 경로를 차단하거나 포도당의 화학적 경로를 차단하거나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지만 아스피린 같은 약으로도 그다음에 저기 메트포르민이라는 어, 그 당뇨 치료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요. 미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연구단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9장에서는 알츠하이머, 10장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